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화장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장 안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병인데요. 대부분의 소아의 장염은 바이러스가 장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토하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이게 주된 증상들이고 가끔 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장염이 심하면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꼭 병원에 와야 되는 경우들은 아이가 일단 처질 때, 못 먹고 계속 토하고 계속 설사해서 계속 누워 있으려고만 하고 처질 때, 또 하나는 소변을 거의 보지 않을 때, 아니면 토하거나 설사하는 기간이 길 때는 병원을 꼭 오셔야 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본 이유라든지, 아니면 아직 병원에 진료를 보지 않았지만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염 아이를 집에서 돌볼 때 가장 신경 쓰셔야 하는 거는 탈수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되, 수분과 함께 전해질이 같이 보충이 되면 더더욱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ORS, 오럴 리하이드레이션 솔루션이라 해서 경구로 수분과 함께 전해질, 기본적인 칼로리를 공급해주는 음료를 먹임으로써 아이가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있으면 이걸 먹이면 가장 좋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실 처방도 잘 안 되고 잘 사지도 않을 뿐더러 잘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통 먹는 음료수에서 당이 많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안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ORS를 먹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 물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그냥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는 희석을 해서, 과일 주스나 아니면 이온 음료 같은 거라도 희석을 해서, 근데 권장하는 희석 비율은 5대1 정도예요. 음료수가 1이고 물이 5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희석을 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음료수를 먹은 이후에 물을 그 몇 배 이상 먹게 하든지, 아니면 희석된 음료수를 먹게 하는데, 그 희석한 음료수를 먹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료수들에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설사를 더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당이 많이 들은 음료는 먹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당의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로 희석을 해서 먹이시라는 겁니다. 수분 섭취만 어느 정도 된다면 그 다음부터 식사는 아무거나 드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맵거나 너무 짠 식사는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음식은 제하고 웬만한 식사들은 다 하셔도 좋습니다. 죽을 먹이면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죽을 먹이는 건 좋은데, 죽을 먹이더라도 쌀로만 끓인 죽을 먹이지 마시고 이것저것 야채나 고기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 죽을 먹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는 먹이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눠서 먹이시고, 그거는 물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한꺼번에 왈칵왈칵 많이 먹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계속 나눠서 먹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토하는 것만 좀 덜해지면 일반적인 식사는 다 하셔도 되고요. 간혹 유당 불내성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유나 유제품 먹으면 쉽게 설사하고 이런 아이들은 적어도 장염 초반기에는 유제품은 좀 피해서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모유수유를 하는 아이들은 모유수유는 계속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음료수를 희석해서 먹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만약에 아이가 안 먹으려고 그래서 음료수를 그냥 줘야만 먹는다 하는 경우는 사실은 교과서대로라면은 안 먹는 게 더 낫지만, 그거는 다른 걸 먹을 때 얘기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아이가 음료수밖에 안 먹는다 하면은 그래도 안 먹이는 것보다는 먹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토가 심한 게 항상 먹이기 힘든 가장 큰 이유인데요. 구토가 심한 거는 아주 길지가 않기 때문에 구토 심한 기간만 잘 넘어가면 설사하는 동안은 열심히 먹어서 탈수를 예방을 하면서 아이가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수분 보충,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식사를 시작을 해야 회복이 더 빠른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음식을 너무 굶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예전에 스타일로 진료를 보는 선생님 중에 장염이 생기면 굶기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굶기면 속은 당장에 편하겠지만은 탈수도 금방 빠지고 회복되는 시기가 더 늦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굶기는 건 좋지 않아요. 토할 때 잠시 한두 시간 음식을 안 주고 쉬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반나절 하루씩 일부러 굶기는 거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나면은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약을 먹이기 위해서 억지로 약이나 물을 막 먹이다가 더 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장염 때 처방받는 약 중에 항생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균 감염이 많이 의심될 때는 항생제를 처방하는데, 그런 경우에 항생제 빼고는 사실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잘 먹는다면 증상이 덜해져서 좋겠지만, 잘 안 먹는다고 억지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난다는 생각에 억지로 약을 먹이려고는 애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장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보통의 장염은 길지 않아요. 며칠 안에 끝나고 가끔 긴 경우가 이제 몇 주씩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수분과 영양 섭취가 중요하고 조금씩 나눠서 먹이는 게 중요하다. 피해야 할 음식들이 크게 많지는 않다. 요 몇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심하지 않은 장염 아이들은 집에서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